상당한 폭으로 반등한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좀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논란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또 남북 단일팀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다시 뒤바뀐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론이? 예, 대통령 반등했습니다. 지난 3주간에 내렸는데요. 62.6%로 반등을 했고요.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라는 1%포인트 하락해서 33.6%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수치는, 네. 일단, 상승,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일간으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궁금하지 않고요. 네. 맨날 해봐야 예. 네, 의미가 없더라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세가 되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이탈했다. 20, 30대가 등 돌렸다. 네. 총선 때 보자 또는 뭐 그 평창 유감 이런 네. 검색어가 등장하고 하면서 봐라 20대가 완전히 등 돌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 혹은 징후로서 계속 거론되고 보도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가 이탈했다고 하는 프레임은 비트코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일팀을 거쳐가지고 네. 보수 매체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밀고 있는 프레임이고 네. 굉장히 많이 유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계시니까 전문가로서 쭉 추이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20대 지금 평균 지지율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70.7%입니다. 네. 어디 이탈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30대는요? 30대도 지금 30대는 30대도 70.6%이고 40대도 74.3%로 40대 이하 핵심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죠. 모두 70%대를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이슈, 단일팀 이슈 있을 때 출렁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특징이긴 한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네네. 70%대로 다 회복됐거든요. 왜냐하면 20대가 예. 좀 남북 관계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보수성이고 예. 그리고 사실 20대가 현 정부로부터 이탈한다 할지라도 야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그들의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20대가 민감합니다.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방을 회복을 한 거죠. 사실상 60%대로 지난주 떨어졌는데 50%대 가는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회복했는데 거꾸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도 기자분들의 전화를 무수히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20대 30대 얘기였어요. 이탈했냐. 네, 왜냐하면 왜 이탈했느냐. 이 네. 프레임이 네. 굉장히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네. 이탈해라 하거든요. 이탈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포털 뉴스에 많은 정치 관계 어떤 분석 기사에서 20, 30대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은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왜 이탈했냐를 분석하는. 네. 그거는 연불이거든요. 일종의. 네, 네. 이탈하길 바라는. 영원하는 연불 기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예, 그런 프레이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수치는 그렇지 않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도 기사들이 말을 쏟아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네. 그런 거 여쭤봤더니 실제 수치는 그냥 70%대로. 네,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왔다. 이걸 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좀 그만 좀 뿌리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더 이상 안 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정당 어떻습니까? 정당. 예, 정당지도 짧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민주당이 48.5%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이 지난주에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었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19.7%이고요. 바른정당이 5.8%, 정의당이 5.5%, 국민의당이 4.7%입니다.
그 전당대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29일 월요일에는 3.3%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 많이 그 이탈을 했습니다. 잠재정당 지지도 바로 넘어가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6%포인트 하락해서 11%,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아까 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표로는 조금 하락을 해서 2.9%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양당 모두 창당을 한 다음에 창당한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예, 통합개혁신당을 지난주에 모든 지역에서 10%대를 넘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20대도 16.4%에서 17.8%로 많이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아직 전당대를 아예 안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언론들이 전당대를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저로서는 오랫동안 예, 당원 이 분야에 투표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조사 개요를 말도 안 불러드리면은 되는데. 예,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 지난주 말에 저희가 이제 이철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곧 회복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네. 회복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진짜 회복이 됐어요. 특히 이제 20대가 상당한 폭으로 반등한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좀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논란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또 남북 단일팀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다시 뒤바뀐 거죠. 어떻게 네. 분석해야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1월 마지막 주죠.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리얼미터 주중 집계인데요. 62.6%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최근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부정평가도 1% 줄어든 33.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 20대의 지지율인데요. 20대가 1월 첫째 주에는 81.9%였다가 네. 72%, 그다음에 71.2%, 그리고 지난주에는 64.3%까지 떨어졌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70.7%로 다시 2주 만에 70%대를 회복했고요. 네. 30대의 경우에도 83.2%에서 83%, 73.1%, 73.5%, 그리고 다시 또 71.6%. 네. 20, 30대가 모두 70%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는 60%대 초반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나눠서 보면 월요일 날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64.7%로 출발을 했고요. 네. 화요일 날 61.8%, 수요일 날 61.5%로 주초보다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제 저희가 투데이 롤링이라고 해서 어제 1000명 집계가 61.5%였는데 어제 당일만 조사된 네. 500명만 보면은 64%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창 올림픽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고, 네. 또 한병도 수석이 MB를 방문을 해서 일단 참석에 긍정적 의사를 끌어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도 이 부분은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는 60% 중반까지 올라섰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이 개막을 하고 네. 막상 이제 개막식에서 이런 축제의 모습, 또 평화스러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지율은 다시 60% 중반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장 뭐 오늘 보도 내용을 뭐 종합을 해보자면 그 아이스하키 팀 같은 경우에 생일 잔치 하는 거, 그다음에 네네. 이제 우리 그 마식령 스키장에 공동으로 같이 훈련 갔다가 오는 거 뭐 이런 네. 모습들을 보면 또 이 북한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고 아마 이것이 다음 주 되면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총선 때 보자. 이 실검에 올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20, 30대가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이게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기존에 어떤 문제됐던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고비가 온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다소 반등을 했지만 네. 한 1, 2주 정도는 뭐 미세하게 반등하는 정도이지 네. 물론 이제 60%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어쨌든 악재들도 상당히 앞으로 있습니다. 난관들이 좀 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초등학교 1, 2학년들 영어 네. 그 방과 후 영어 교육 금지 정책과 예.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슈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개정안에 대해서 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 강도 높게 이야기를 했죠. 위원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법 개정을 2월 달에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실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네.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그 선행학습을 막고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법 개정을 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수업을 하기 때문에 1, 2학년들을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은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대로 한다면. 네. 정부 입장에서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기 근데 때문에 이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2014년에 예.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된 건데 여야 합의로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공의 발의를 네, 했고요. 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발의한 건데 네. 그런데 지금 국면에서 이 문제가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들의 네. 영어 놀이, 영어에 대해서 영어 그 유치원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했다가 좀 물러섰죠. 반발이 네. 워낙 세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상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는 교육부는 밀고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허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실제 바닥 민심은 뭐냐면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의견들은 다수가 허용해달라는 거거든요.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수업하는 것은 월 3만 원 정도인데 네. 실제로 사교육으로 나가면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비싸죠.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예. 때문에 어렵다. 민심을 들어서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여당 내에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런데 여야가 합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 문제가 또 큰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3월 달에 내달이면 개학을 하기 때문에 이 네. 문제가 2월 달 내에 어떤 형태든 간에 가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최저임금 부작용 문제도 여전히 언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논란도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도 고민에 좀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이 야당의 종북 공세도 여전히 있고 네. 북한의 태도도 사실은 북한과 미국의 힘 겨루기 속에서 평창올림픽에 이 순항할지 네. 아니면 삐그덕거릴지 이런 부분들도 변수는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최소 바닥을 찍고 반등한 건 분명한데 몇 가지 고비가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개인기 네. 혼자 뛴 걸 가지고 사실은 국정 지지도 버틴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고공행진의 핵심 이유는 대통령의 높은 인기입니다. 네. 대통령이 손대서서 그런 지지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과 청와대,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갈등 소지가 있는 것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화내셨잖아요. 네. 장차관 워크샵에서. 워크샵에서 세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고 있냐.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할 대목이었거든요. 예. 기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은 개혁의 주체이면서도 또한 개혁 대상입니다. 대상. 예, 두 가지 속성을 문재인 다 갖고 대통령도 있죠.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슬기롭게 잘 넘겨야 지지율이 유지될 거다. 어쨌든 근데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평창 특수가 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동안에는 그래도 쭉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네. 원래 네, 이제 특별한 문제가 올림픽이라든지 없는 월드컵 네. 이 과정에서 네. 특히 이제 북한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우리 올림픽에 네. 국내 이제 국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뭐 왜곡 과장된 측면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남북 그 단일팀이 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사실 이제 총리의 발언 때문에 메달권이 네. 아니라는 점. 근데 이미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예상외의 성적을 거두고 네. 또 북한 선수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골을 넣는 네, 모습, 예. 또 같이 부둥켜 화합해서, 안는 네. 화합하는 모습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 지지율 항상 올림픽 때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많게는 뭐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올림픽 이후가 문제겠죠. 올림픽 이후에. 지금 그 주한 미 대사 문제도 지금 계속 네. 잠재되어 있는 문제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굉장히 네.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북미 관계가 문제없이 이 평창의 기간 동안 네. 무리 없이 갈 수 있도록 여러 트랙을 만들어서 네. 좀 적극적으로 해야 평창 이후에 네.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관리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경기가 어떤 경기일 저는 거라고? 여자 아이스하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스하키 중에서도 네. 마지막 경기 일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의 시청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일본만 이기면 네. 되죠. 그러니까요. 역시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의 여론 추이가 어떤지를 너무 정확히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달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정당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저로서는 오랫동안 이 당원 분야에 투표 있었던 사람으로서 조사 개요를 말도 안 불러드리면은 되는 이번 주진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실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5.1%였습니다. 자, 지난주 말에 저희가 이제 이철희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곧 회복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네. 회복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진짜 회복이 됐어요. 특히 이제 20대가 상당한 폭으로 반등한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좀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논란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또 남북 단일팀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다시 뒤바뀐 거죠. 어떻게 네. 분석해야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마지막 주에서 이제 1월 마지막 주죠.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리얼미터 주중 집계인데요. 62.6%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최근 2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부정평가. 벌써 안 뿌리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정당 어떻습니까? 정당. 정당지도 짧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짧게 하죠. 민주당이 48.5%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이 지난주에 19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넘었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19.7%이고요. 바른정당이 5.8%, 정의당이 5.5%, 국민의당이 4.7%입니다.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29일 월요일에는 3.3%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잠재정당 지지도 바로 넘어가면은 통합개혁신당이 1.6%포인트 하락해서 11%,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아까 7%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표로는 조금 하락을 해서 2.9%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양당 모두 창당을 한 다음에 창당한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해봐야 이제 제대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통합개혁신당을 지난주에 모든 지역에서 10%대를 넘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그리고 호남에서 상당히 많이 빠져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네. 20대도 16.4%에서 17.8%로 많이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아직 전당대를 아예 안 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언론들이 전당대를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상당한 폭으로 반등한 수치가 좀 나왔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사실은 좀 분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논란 계속 가고 있고요. 네. 또 남북 단일팀 관련한 것도 그렇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야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비판의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다시 뒤바뀐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론이? 대통령 반등했습니다. 지난 3주간에 내렸는데요. 62.6%로 반등을 했고요.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라는 1%포인트 하락해서 33.6%를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수치는, 네. 일단 상승,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이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일간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궁금하지 않고요. 네. 맨날 해봐야 예. 의미가 없더라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내림세가 멈추고 반등세가 되었다. 이 정도로 제가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오시면 꼭 물어보려고 했던 거는 최근에 이제 20, 30대가 이탈했다. 20, 30대가 등 돌렸다. 네. 총선 때 보자 또는 그 평창 유감 이런 검색어가 등장하고 하면서 봐라 20대가 완전히 등 돌렸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 혹은 징후로서 계속 거론되고 보도되거든요. 할지라도 야권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그들의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20대가 민감합니다. 이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금방을 회복을 한 거죠. 사실상 60%대로 지난주 떨어졌는데 50%대 가는 거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회복했는데 거꾸로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도 기자분들의 전화를 무수히 많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반 이상이 20대, 30대 얘기였어요. 이탈했냐. 네, 왜냐하면은 이탈했냐. 왜 이탈했느냐. 이 네. 프레임이 네. 굉장히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이거든요. 네. 이탈해라 하거든요. 이탈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예,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포털 뉴스에 많은 그 정치 관계 어떤 분석 기사에서 20, 30대 얘기가 엄청 많이 많아요.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탈은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왜 이탈했냐를 분석하는. 네. 그거는 연불이거든요. 일종의. 네, 네. 이탈하길 바라는. 영원하는 연불 기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예, 그런 프레이밍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수치는 그렇지 않다.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도 기사들이 말을 쏟아내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거 여쭤봤더니 그 실제 수치는 그냥 70%로 네,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왔다. 이걸 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 좀 그만 좀 뿌리라는 겁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가 이탈했다고 하는 프레임은 비트코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일 그렇습니다. 팀을 거쳐가지고 보수 매체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밀고 있는 프레임이고 굉장히 많이 유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에 계시니까 전문가로서 쭉 추이를 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네. 결론적으로 말해서 20대 지금 평균 지지율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70.7%입니다. 어디 이탈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30대는요? 30대도 지금 30대는 30대도 70.6%이고 40대도 74.3%로 40대 이하 핵심 지지층이라고 일컬어지죠. 모두 70%대를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이슈, 단일팀 이슈 있을 때 출렁인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특징이긴 한데 이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데 네네. 70%대로 다 회복됐거든요. 왜냐하면 20대가 예. 좀 남북 관계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보수성이고 예. 그리고 사실 20대가 현 정부로부터 이탈한다